방금 소개받은 김경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코로나 시대 잘 이겨내고 이렇게 다시 뵙게 되어서 정말 기쁩니다. 제가 코로나 팬데믹 시작된 이후로 지금 2년 반 만에 귀환 강남 본사로 무사히 귀환을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건강하게 잘 지내셨죠? 네. 이렇게 2년 반 만에 오니까 정말 고향에 온 것 같아요. 너무나 막 이렇게 흥분되고 또 오늘 분위기가 너무 축제 분위기여서 저까지 같이 이렇게 기분이 상당히 좋습니다. 우리 메나테크에 당 영양소가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서로 건강하게 다시 뵙게 된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이제 말씀드릴 거는 의료인으로서의 메나테크 비전이네요. 항상 우리 당생물학과 글리코 영양소의 그 기전, 원리, 어떤 과학적 기전과 이제 임상들에 대한 강의만 하다가 이 사업적 비전을 강의하라 그러니까 정말 제가 며칠 고민을 많이 하고 아침마다 샤워하면 머리털이 숭숭 빠져가지고 지금 머리 상태가 별로 좀 오늘 강의 앞으로 제가 50분 후면 좀 편안할 것 같습니다. 자주 불러주세요. 다음번에 비전을 얘기하려면 정말 더 잘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처음 주제가 이렇게 살짝 바뀌었는데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이제 2007년도 6월 달에 우리 어영 원장님으로부터 이 정보를 들었고 저는 믿거나 말거나 듣는 순간 네, 유레카를 외치했다고 그러죠. 저는 듣는 순간부터 이건 진실한 정보다. 우리 인체에 정말 중요한 건강을 주는 그런 원리를 확실히 갖고 있다. 이런 걸 섬광처럼 제가 느꼈습니다. 거짓말 하나도 안 보태고 정말 1분 안에 저는 통찰을 했고요. 제가 또 믿거나 말거나입니다. 제품을 갖고 와서 정말 한 숟가락의 티스푼에 한 스푼의 엠브로토스를 먹고 그 다음날 저는 이 효과를 제 직관대로 제 몸에서 검증을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제 남편을 비롯해서 제 남편이 참고로 내과 의사인데 만성신염을 앓고 있었어요. 근데 불과 20일 만에 이게 크레아틴 수치가 정상으로 됐고 그리고 제 대학원 후배인 10년 앓던 혈소판 감소증 환자였던 후배가 불과 3개월 만에 온몸에 멍이 없어지고 6개월 만에 정상 수치가 된 거를 확인을 했고 그리고 1년여 동안 정말 죽어가는 생명을 살리는 그런 임상 경험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2007년도 6월 달에 이 정보를 들었고 그리고 2008년도 6월 달에 과감하게 저는 천안에 제 개인 자연 통합 의료를 해보자는 그런 신념으로 이제 제 독자적인 개인 의원을 이제 개업을 하게 됐고요. 그래서 2008년도 개원을 해서 지금 2022년도니까 거의 이제 15년 차 이제 자연 통합 의료라는 새로운 의학 영역을 구축했다고 보면 되겠고요. 그 바탕에 가장 핵심적인 자연 통합 의료의 근거가 되는 것은 이 당생물학이라는 이 신과학의 바탕을 둔 이 글리코 영양소, 즉 엠브로토스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제 많은 정말 그 과학적인 검증된 그런 좋은 자료들이 너무너무나 많아서요. 정말 이 과학적 원리에 대해서 설명을 하자면 저한테 지금 50분 강의는 사실 작습니다. 너무나 정말 과학적으로 근거를 밝힐 수 있는 근거 자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렇지만 정말 제가 오늘 아침 이제 출근을 하면서 느낀 감흥을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저는 이제 지금 승용차를 오래 없애가지고 이제 걸어서 출근을 하거든요. 그래서 걸어서 이렇게 쭉 출근을 하는데요. 정말 놀라운, 정말 감동적인 그런 광경을 봤어요. 정말 요만한 아기예요. 그 아기가
뒤뚱뒤뚱 이렇게 쓰러질 듯 말 듯 하면서 이렇게 걷는 거예요. 너무 쓰러질 듯 말 듯한데 안 쓰러져요. 그리고 또 담벼락에 있는 풀잎을 또 이렇게 내려앉아서 또 쓰러질 것 같은데 또 일어나요. 그 광경이 얼마나 놀라운지. 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릴까요? 자, 그게 가능하게 만드는 핵심 원리가 뭐냐 이거예요. 제가 물어봤어요. 그 보호자가 옆에 계셔서 동영상을 막 찍고 있더라고요. 저도 똑같은 마음으로 동영상을 찍었어요. 자, 13개월 되었다는 거예요. 13개월 된 아기가 이제 태어나서 13개월 된 아기가 이제 막 걸음마를 뛰기 시작하고 넘어질 듯 말 듯 하면서도 한 번도 넘어지지 않고 잘 걷고 그다음에 또 앉았다가 또 일어나고 이런 광경들이 저한테는 정말 너무나 놀라운 원더풀이었어요. 자, 그게 가능하게 만드는 우리 생물학적 원리가 뭐냐는 거를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예요. 바로 그게 뭐가 있기 때문에 우리 몸을 구성하고 있는 요소들은 여러 가지가 있죠. 비타민, 미네랄, 단백질, 지방, 눈에 보이는 뼈, 골격, 근육, 신경, 혈관 이런 것들이 다 있지만 그런 것들이 제대로 가동되게 만드는 핵심 요소가 뭐냐는 거죠. 뭘까요? 맞습니다. 바로 당질 코드, 슈가 코드, 당질 암호, 당질 영양소가 우리 인체에서 세포와 세포끼리의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어린 이제 갓 태어난 아기가 걸음마를 제대로 할 수 있고 그렇게 하는 거죠. 할 수 있는 거죠. 자, 그게 안 되면 어떻게 될까요? 자, 핵심이죠. 글리코 영양소가 부족해서 세포가 세포 간의 의사소통이 원활하게 안 되면 바로 저희 병원에 현재 입원해 있어요. 29살까지 멀쩡하게 건강하게 지내던 정말 어여쁜 여대생 아가씨예요. 근데 뭐가 안 돼요? 바로 신경과 신경세포를 연결해주는 축삭의 당 지질의 손상, 축삭의 손상, 바로 당 영양소의 결핍에 의해서 그 신경 전달이 안 되니까 온몸이 사지가 마비되고 활동을 못하고 누워있고 이러고 인지도 기능을 못하고 이런 상태에 있거든요. 그랬던 그 환자가 불과 2개월 만에 글리코클린을 통해서 인지 능력이 살아나고 운동신경이 살아나고 이런 놀라운 기적 같은 일이 있어요. 그 환자의 이름 이따가 이제 소개 드릴 거거든요. 제가 잠깐 언급을 하겠습니다. 아, 여기서 하는 거예요? 네. 그렇군요. 아, 그렇군요. 네. 자, 그래서 지금 그 환자는요, 정말 대한민국에서, 자, 이런 만성 질환들이 지금 범람을 하고 있고, 이것을 현대의학은 해결해 주지 못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들 다 공감을 하고 계시죠? 자, 보시면요. 여기에 ALSP라고 해서요. 저는 듣도 보도 못한 병명이에요. 그리고 대한민국에서 1명이나 2명밖에 없는 그런 질환이에요. 이걸 한글로 풀으려면 2줄로 풀어야 돼요. 그래서 그냥 ALSP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축삭에 이상이 생기는 그런 신경증인데 이게 무슨 질환이냐면 유전 질환이에요. 유전자가 20대에 발현이 돼가지고 유전자의 결함에 의해서 그 조그만 유전자의 발현에 의해서 이게 이제 발현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축삭의 이상에 의해서 온몸의 사지가 마비가 되고 정서, 인지 모든 것들이 상실돼요. 그랬던 환자가 불과 클리코클린 2개월 만에 모든 감각들, 인지, 운동 지금 하루하루 바뀌어가고 있어요. 세상에서 가장 비참한 그 환자가 저에게는 날마다 기쁨을 주는 환자로 변해 있어요. 날마다 변해요. 날마다.
그래서 지금 이런 것들이 의학의 혁명이다. 저는 이렇게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려요. 지금 우리는 이 자, 이 책이 지금 22년도 6월 달에 나온 책이거든요. 자, 우리가 70년대까지는요, 현대의학이 놀랍게 그 위력을, 위용을 자랑을 했어요. 근데 지금 이제 70년대 이후부터 만성 난치성 질환들이 점점 늘어나면서 현대의학이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질환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거는 왜 그럴까요? 자, 시대가 바뀌어가고 있죠. 시대가 너무나 놀랍게 변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 환경이 점점 좋아지나요? 안 좋아지나요? 네, 우리 코로나 처음 겪는 거 아니에요. 그죠? 메르스도 겪었고, 사르스도 겪었고, 에볼라도 겪었어요. 자, 그럼 코로나가 지나면 우리는 또 뭘 맞이해야 될까요? 또 준비를 하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 뭐가 중요할까요? 우리가 좋은 환경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국가적인 의료, 백신 접종, 국가적인 의료 대책 다 중요하죠. 그렇지만 개인의 건강을 개인 스스로 지켜야 된다는 것은 정말 부인할 수 없는 명약관화한 사실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지금 여기서 건강하게 만날 수 있게 된 것도 개개인의 면역력을 증강시키는 그런 해법들을 우리는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건강하게 다시 만날 수 있을 거고, 또 우리는 앞으로 다가올 위험에 대비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어요. 그래서 저는 좀 지금 그 안서동이라고 하는 천안에서 조그만 병원으로 시작을 해서 지금은 이제 신불당동이라고 천안에서 가장 핫한 곳이에요. 그곳에 이제 내노라 하는 현대의학, 지금 표준의학을 하는 대형 병원들이 쏙쏙쏙 들어오고 있는데요. 저는 그곳에다가 개원한 지 13년 만에 이제 자리를 옮겼어요. 그래, 내가 기존 의학에 저는 그런 사명을 가지고 있어요. 기존 의학의 철학과 패러다임을 바꾸고자 하는 그런 사명감을 저는 갖고 있어요. 그리고 저는 이런 의료를 하는 것도 지금 현대인들의 건강을 담당하고 있는 의료인으로서 사명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미래에 태어날 아이들, 우리 미래를 책임지고 선도해 나갈 미래 세대들을 위한 그런 책임감도 저는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의료인으로서 의료가 바른, 정말 진실한 어떤 그 바른 방향으로 방향을 바꿔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저는 그 길을 이제 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메나테크를 만나면서 저는 만성적으로 약을 먹어야 된다라는 그런 종교적 신념과 같은 것들이 지배를 하고 있죠. 그죠? 당뇨, 평생 약 먹어야 돼. 고혈압약, 평생 약 먹어야 돼. 고지혈증, 평생 약 먹어야 돼. 유전질환, 절대 고칠 수 없는 병이야. 해줄 게 없어. 이런 고정관념 속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 패러다임을 바꿀 수 있는 혁명적인 그런 해결책을 우리는 갖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약물 치료의 폐단을 지금 저는 설명을 하고 있어요. 자, 고혈압약을 평생 먹으면 어떻게 되나요? 발목이 부어요. 그러면 이뇨제를 써요. 이뇨제를 쓰면 칼슘이 빠져나가요. 그러면 또 칼슘제를 복용을 시켜요. 그러면 칼슘제를 복용한 다음에 또 구역질이 나요. 위장장애가 일어나요. 그러면 항구토제를 먹여요. 그러면 항구토제는 또 정신을 혼동시키는 부작용이 있어요. 그러면 또 정신과 약을 또 먹여요. 그러면 지금 고혈압 약을 시작으로 해서 약이 몇 개가 추가됐어요? 네. 병 주고 약 주고. 결국은 제가 접한 환자는 이런 환자였어요. 자, 류마티스 질환 관절염을 2006년도에 진단을 받고 지금 거의 뭐 16년째죠. 17년째 약물 치료를 한 환자예요. 처음에는
그 옆에 환자는 이제 저한테 온 환자예요. 이제 발병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그 어머니 그 딸이세요. 근데 이분은 그래도 그나마 지금 약을 먹고 있지만 이 통합적인 의료적인 그런 그 대책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근데 이분은 오로지 약물 치료만 했고요. 무릎은 이미 인공관절을 했고요. 그래서 결국은 이 약물이 몇 개인가요, 이게? 처음에는 이렇게 시작했겠죠. 5가지로. 근데 이 약이 지금 고혈압약, 네, 이뇨제, 고지혈증약, 당뇨약, 수면제, 우울증약 이런 것들이에요. 그다음에 뭐 소론도 계속 늘어나고 진통제 계속 늘어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약이 늘어난 만큼 현대 의료의 혜택을 본 분이잖아요. 현대 표준의학에. 그러면 이분이 건강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분의 실정은 어때요? 바늘 하나 찌를 데가 없어요. 세포가 다 망가져 있어요. 찌를 수가 없어요. 혈관 주사 하나 놓을 수가 없어요. 혈관이 너무 이렇게 터져가지고. 그리고 이분은 빨리 죽여주세요. 장수가 축복이 절대 아니고 이분한테는 재앙인 그런 현실인 거죠. 그래서 이게 현대의학의 이제 주소인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의료가 싫었고 어떤 대안 솔루션 이런 게 없었기 때문에 저는 사실 일주일에 한 번 진료하는 그런 의사였어요. 왜냐하면 진료를 하면서 기쁨이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또 예를 들어볼까요? 내가 간염이 있어. 그러면 간염에 대한 항바이러스제라든가 간장약을 처방하죠. 근데 그 환자는 제가 추구하는 진짜 진정한 의료라는 것은 약을 약처럼 쓰고 그 환자가 건강해져서 약을 끊고 건강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만드는 게 제가 목표하는 의료입니다. 그렇지만 현대의학은 약을 평생 먹도록 하고 그 환자는 결국 만성 간염으로 가고 그 환자는 간경화로 가고 또 간암이 발생할 거고 간암이 발생하면 간 이식이 그 다음 코스라는 거 이렇게 안내하는 게 현대의학의 주소라는 거죠. 저는 그런 의료가 너무 싫었고 그래서 이 메나테크 당 영양소를 만나면서 저는 섬광처럼 이거는 진실한 정보고 이거는 정말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그런 훌륭한 해결책이다. 이런 신념에서 이제 과감하게 개업을 했고 지금까지 많은 이들에게 정말 전설과 같은 그런 임상 결과들을 내고 있다라는 거죠. 감사합니다. 제가 첫 2년 반 만에 기한이라 조금 버벅거리는데 여러분들이 기운을 많이 불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통합의료의 이론은요. 이겁니다. 자, 표준의학은 질병을 진단하는 기술이 굉장히 뛰어나죠. 그리고 그거에 대한 치료가 증상에 대한 치료죠. 약물 또는 수술적 치료. 이게 이제 주된 치료이고요. 근데 이제 제가 하는 통합의료에서는 그 증상에 머무르는 치료가 아니라 그 병이 발병된 원인이 뭐냐. 그거를 이제 찾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전인 통합적인 그런 원인들을 다 이제 찾아내는 거죠. 퍼즐 찾기처럼. 그래서 그 여러 가지 원인들을 통합적으로 찾아내고 그중에 가장 핵심되는 것들이 바로 독소와 영양 불균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영양에 대한 자, 우리는 지금 너무나 위협적인 그런 환경 속에서 우리 몸을 우리 스스로 지켜야 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건강한 몸을 유지하기 위해서 비타민, 미네랄도 필요하죠. 아미노산도 필요하죠. 지방도 필요하죠. 항산화제, 그다음에 풍부한 어떤 파이토케미칼, 그다음에 맑은 공기, 운동도 적절하게 하는 거, 신선한 물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 건강을 위해서 필요해요. 그렇지만 이런 것들이 있을 때 당 영양소가 기반이 되어주지 않는다면 아무리 좋은 영양소가 들어가도 소용이 없다라는 거죠.
제가 아까 서두에 그 13개월 된 아기의 얘기를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아기가 정상적으로 건강한 그런 성장을 할 수 있는 그 바탕에 바로 이런 영양소들이 다 있지만 당 영양소가 빠지면 가능하지 않다라는 거,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당 영양소가 뭐냐? 당 영양소라는 것은 생명의 달콤한 언어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어라는 것은 바로 우리 몸에 소통을 하기 위한 그런 도구이잖아요. 그래서 세포는 우리 몸에 60조 개가 있고 이 세포는 하나도 빠짐없이 당사슬이라는 걸로 덮여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광학 현미경으로 봤을 때는 세포는 표면에 이렇게 매끄러운 표면을 가지고 있었다면 이거를 전자현미경으로 자세히 들여다보니 이런 털과 같은 촉수, 이거를 당사슬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당사슬로 덮여져 있더라는 것이 밝혀진 거죠. 그래서 이 당사슬은 생화학적으로 분석을 하니 바로 8가지의 단당류들로 구성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갈락토스, 글루코스, 만노스, 퓨코스, 자일로즈, 에너스틸 누라민산, 에너스틸 글루코자민, 에너스틸 누라민산, 이런 식으로 8가지의 단당류가 당사슬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당사슬이 하는 역할을 보시면요. 자, 첫 번째는 우리 몸의 혈액 속을 돌아다니는 비타민, 미네랄, 호르몬 같은 것들을 인지하고 수용하고 흡수하고 나르는 역할을 바로 당사슬이 하고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바로 외부에서 세포를 공격하는 그런 독소나 바이러스, 세균들이 들어왔을 때는 이것이 적군인지 아군인지를 감별해서 적군이면 퇴치해서 항체를 만들어야 되고, 그다음에 아군이면 수용하는 그런 역할이 이제 면역이잖아요. 면역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당사슬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세포와 세포끼리의 의사소통. 자, 의사소통이 안 된다면 우리는 정상적인 활동을 할 수가 없죠. 넘어져서 피가 나도 지혈이 되지가 않는 거, 혈소판 감소증, 이런 것들이죠. 그다음에 신장에서 배출하지 말아야 되는데 알부민이 자꾸 빠져나가서 단백뇨가 되는 거, 이런 것들 지금 현대의학이 해결 잘 하지 못하고 있는 것들이거든요. 자, 이런 것들이 바로 당사슬의 결함에 의해서 세포와 세포끼리의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못했기 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인체 생리 활동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글리코 영양소가 이 당사슬을 형성하고 있고, 이 당사슬이 하는 일의 가장 핵심적인 거를 단편적으로 말을 하면 바로 세포와 세포끼리의 의사소통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인들은 이게 정상적으로 10만 개가 덮여져 있어야 되는데 현대인들은 3, 4만 개밖에 안 된다. 그리고 이것이 부족하면 질병에 걸린다. 암과 같은 또는 중증, 중증일수록 이 당사슬이 더 부족한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엠브로토스라고 하는 당 영양소가 96년도에 메나테크라는 회사에서 이제 출시가 되었는데, 그 과학적 기반을 밝혀내는 원리가 1996년도에 바로 하퍼의 생화교과서에 로버트 머레이 박사가 쓴 당단백편에서 처음 소개가 되었습니다. 자, 그거는 자연계에 200여 개의 단당류가 있고 우리 인체에는 8가지의 단당류가 존재한다. 당단백의 형태로 존재한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논문을 찾아보면 어떤 논문에서는 13개의 단당류, 또 어떤 논문에서는 17개의 단당류까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과학이 계속 이제 신과학이, 당과학이 밝혀내고 있는 이제 그런 과정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당단백만 설명을 드렸지만 우리 인체에서는 당단백, 당지질, 그다음에 단백 다당체, 가장 크게는 이렇게 3가지의 형태로 우리 몸을 구성하고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정말 2012년도에 국립과학원에서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당사슬이 없으면 세포는 죽는다. 그리고 모든 질환이 당사슬과 관련이 되어 있다. 그리고 세포와 병원군 상호작용을 할 때 당사슬이 대부분 관련이 있다. 그리고 당사슬이 변화가 되어졌을 때 이게 암세포의 특징이고 이것이 진행에도 연관되어진다. 그리고 단백질 치료에서는 당화가 되어질수록 그 효과가 더 부과가 된다. 예를 들어서 에리스로포이에틴 같은 조혈제가 있습니다. 그것들은 당화가 많이 되면 될수록 그 효능이 길어집니다. 그다음에 이제 백신 같은 것들은 바로 당사슬을 기초로 하고 있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실제 이 논문을 제가 이제 출력해서 220여 페이지에 걸친 논문들을 다 보면 이게 핵심적인 이제 내용이에요. 그래서 미래의 과학은 바로 당과학으로 이행하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제가 2007년도에 그 당시에 이렇게 논문을 찾아보면 사실 논문들이 그렇게 많은 논문들이 없었어요. 근데 지금은 저희 병원에 하도 희귀병, 난치병 환자들이 많이 오시다 보니까 이게 검색을 하다 보면 거의 다 그 기저에 바로 당과학이 관련되어 있다는 것들이 논문을 통해서 계속 밝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정상적으로 우리 세포에 빼곡한 당사슬이 이렇게 있는데 이것들이 왜 손상이 되어지는지 그 원인들이 밝혀지고 있죠. 자, 스트레스를 받으면 당사슬이 손상이 되고요. 심한 운동을 했을 때도 손상이 되고요. 그다음에 커피, 술, 담배, 나이가 드는 거, 그다음에 물을 안 마시는 거 우리 굉장히 강조하죠. 물이 왜 필요한지 이게 프로테오글리칸은 물을 끌어당기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당 영양소에 물을 같이 드셔야 된다. 그걸 강조를 하고요. 그다음에 당질 지수가 너무 높은 음식들 있죠. 빵이나 떡이나 단순 포도당이 높은 음식을 먹어도 이렇게 단사슬이 손상이 돼요. 그리고 추위에 노출되는 거 이것들 그리고 약 대표적으로 항암제들 여러분들 항암 치료하고 오신 분들 거의 초죽음이 되시잖아요. 근데 그분들이 영양소 섭취하고 수행요법하고 이러면서 말끔하게 회복이 되셔서 다시 또 전장으로 나가죠. 자, 그래서 기존 의학은 약물이나 수술이나 항암이나 방사선이나 죽이고 억압하고 차단하는 그런 치료, 창의 역할이라면 우리가 하는 이런 통합의료에서는 방패 역할이죠. 세포를 보호하고 방어하고 너리시, 양생하는 세포를 건강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의료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가지 이런 조건들에 의해서 손상된 당사슬을 회복시켜주는 게 바로 당 영양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 영양소를 우리가 섭취하게 되면 이렇게 8시간 만에 복구 작업을 우리 인체는 세포는 스스로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 영양소를 섭취하실 때 하루에 한 번 먹는다? 아니죠. 하루에 적어도 3번은 드시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보면은요. 여기는 정상적인 당사슬로 빼곡한 건강한 세포입니다. 그러면 이 세포는 바로 우리 외부 공격으로부터 탄탄하게 안전하게 이렇게 건강을 유지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이 당사슬이 이렇게 흩어져서 손상이 되어 있어요. 이런 환자들이 이제 당뇨나 고혈압이나 이런 이제 기저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들이죠. 그래서 이런 환자들은 면역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방어력이 떨어져서 코로나가 대유행을 할 때 가장 취약한 그런 군이 되겠죠. 그래서 사망률도 이런 군에서 높게 나오는 거죠. 자, 적혈구의 당사슬의 모습입니다. 자, 우리가 혈액형을 구분할 때 바로 A형이다, B형이다, O형이다, AB형이다를 구분할 때도 바로 그 역할을 하는 게 바로 당의 역할입니다. 자, 이거는 뭘 얘기하냐면 당사슬이라는 그 당 하나가 우리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거다 이거죠. 그 당 하나가 정보체로서의 역할을 한다라는 거예요. 이 당 하나만 바뀌거나 결함이 생기거나 오류가 생겨서 그거는 치명적인 질병으로 간다라는 거를 저는 설명을 하기 위해서 이 차트를 꼭 보여드립니다. 그래서 각 세포 장기들마다 갖고 있는 그 당사슬의 그 생화학적 구조가 다르기 때문에
이게 세포의 얼굴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자, 이 얼굴에 하나의 결함이 생겼어요. 여기가 온전한 당사슬인데 이 씨알산이 하나가 이게 결함이 생기게 되면 얘는 비정상적인 오류를 갖고 있는 단백질이 되거나 세포가 되거든요. 그러면 여기는 간세포에서 이거를 포착해서 라이조즘에서 분해를 해버려요. 파괴를 시킨다는 거죠. 이게 정상적인 과정이라면 우리 몸은 정상적인 세포 자살에 의해서 세포 주기에 따라서 세포 자살을 하는 게 우리 건강을 유지하는 그런 원리이기도 하지만 이게 비정상적으로 이루어졌을 때는 이것은 질병으로 가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이 당 하나에 의해서 작이냐 비작이냐 이게 면역의 핵심이거든요. 그래서 면역에 있어서 면역을 얘기하라 그러면 당사슬을 얘기해야 되고 이 당사슬을 온전하게 만들어주는 당 영양소의 섭취가 중요하다 이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몸에서는 1차적으로 점막층이 당 단백의 형태로 우리 인체에 방어를 하고 있습니다. 호흡기, 소화기, 비뇨기, 생식기 이렇게 점막층으로 덮여져 있습니다. 자, 호흡기 보여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소화기. 소화기 지금 장에 당사슬이 파괴가 됐을 때 바로 왼쪽은 건강한 당사슬을 갖고 있고 정상적인 세균총을 갖고 있는데 오른쪽은 당사슬이 파괴가 됐고 비정상적인 유해균이 많은 그런 장 상태예요. 그러면 장이 이렇게 망가지게 되면 바로 장누수가 되고 이것들이 우리가 먹는 외부에서 들어오는 어떤 독소들 자 장에서 일어나면 장누수 기관지 호흡기에서 일어나면 기관지 누수가 되는 거죠. 그래서 기관지에서 누수가 되면 알러지 천식 또는 비염 호흡기에서 그다음에 장에서 오게 되면 이렇게 장누수가 되면서 이 독소가 혈액으로 들어가서 이 모든 것들이 인체에 염증을 유발하죠. 기본적으로. 그것들이 또 독소들이 뇌를 통과해서 뇌 세포를 공격을 하죠. 저는 임상에서 과학으로 다 증명해서 밝혀낼 수가 있어요. 아까 그 환자는 유전 질환이지만요. 왜 우리가 유전 질환에 고정관념 허울에 왜 씌어져 있냐 이거죠. 아무것도 해주지 않는 현대의학. 그 환자가 살아나고 있는 걸 어떻게 설명하냐 이거죠. 바로 유전자는 그냥 설계도에 불과한 거예요. 그래서 생명 현상의 열쇠를 쥐고 있는 게 바로 당사슬인 거예요. 유전체를 뛰어넘어서 유전체가 발현되는 과정에서 우리가 풍부한 균형 잡힌 아주 좋은 영양소, 물론 당 영양소를 핵심으로 포함했을 때 걔는 페노타입이 표현인자는 정상적으로 건강한 정상에 가까운 표현인자로 되는 거예요. 대표적인 우리 지혜 다운증후군. 지금 또 하나의 기적을 우리는 기적인가요? 기적이 아닌가요? 저는 하는 게 없어요. 인체는 스스로를 하고 있어요. 스스로를 치유를 해요. 조건만 만들어주면. 유전자가 왜 20대에 발현이 됐을까요? 그 아이가 살아온 히스토리가 있어요. 네, 좋은 건강, 음식 안 먹었고 수면 안 취했고 여러 가지 각종 스트레스에 노출되었기 때문에 유전자가 잠복돼 있던 게 발현된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환경에 의해서 그 유전자는 다시 덮을 수가 있어요. 좋은 환경, 거기에 대표적인 게 바로 좋은 영양소인 거죠. 박수 좀 쳐주시면 안 될까요? 그 좋은 영양소 중에서 현대인들한테 가장 현대인들을 위협하는 현대인들이 지금 가장 고통받고 있는 그런 질환들의 핵심에 바로 당사슬의 결함이 있다. 이거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 해결책이 바로 뭐다? 네, 당 영양소입니다. 자, 지금 대표적인 대사 질환이 뭐 당뇨가 됐든 고지혈이 됐든 고혈압이잖아요. 3종. 어떤 걸로 시작을 했든 이 사람은 결국은 3종 세트로 가요. 고혈압으로 시작했든 뭐 고지혈로 시작했든 자, 고지혈증 약 타러 오시는 분들 정말 안타까워요. 왜 평생 약을 먹어야 되죠?
저는 그 작업을 하고 있어요. 그 세뇌된 종교적 신념과 같은 약을 평생 먹어야 된다는 기존 의학이 덧씌워진 그 허울을 벗겨내는 일을 저는 오늘 아침까지 하고 왔어요. 자, 이게 고혈압과 고지혈증과 당뇨의 가장 핵심 원인이죠. 이 사람은 검사를 했는데 아무 이상이 없어. 특별한 질환이 없어. 그냥 당뇨 전 단계거나 뭐 고지혈증 살짝 있어서 이런 단계야. 고혈압 살짝 있고. 그럼 이 솔루션이 뭐예요? 뭐 기다렸다가 6개월에 다시 오세요. 또는 뭐 식이요법 하세요. 운동요법 하세요. 그냥 기다리는 거죠. 병이 오기를. 근데 우리는 적극적으로 개입을 한다라는 거죠. 병이 오기 전에. 제발 병이 오기 전에 예방 차원에서 열심히 이런 좋은 정보를 듣고 자기 건강을 유지하셔야지 우리 인류가 번영하고 생존하는데 우리가 행복한 세상으로 가지 않을까요? 이 원리를 저는 무지 많이 보여드리고 있어요. 이 혈관, 뭐 어떤 스페시픽한 특이한 염증이 없지만 만성 염증을 보여주는 그런 결과들이 막 나오거든요. 특별하게 나는 어디 아픈 데가 없는데 만성 염증 소견이 막 나와요. 그런 경우를 저는 이렇게 설명을 해요. 자, 혈관 내피에 당사질이 이렇게 덮여져 있고 그 당사질이 풍부했을 때 우리는 혈행의 흐름도 건강하고 건강을 유지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혈관 내피에 당사질이 결함이 생기게 되면 이거는 건강한 혈관이잖아요. 근데 오른쪽은 자, 당사질이 결함이 생기면 우리 인체는요 반드시 그걸 공격해요. 그래서 지금은 고혈압도 자가 면역 질환으로 본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게 이제 신과학적인 견해인 거죠. 당사질이 결함이 생겼기 때문에 혈관 내피가 손상이 됐고 그거는 공격받아서 백혈구가 염증을 유발하고 거기에 혈소판이 응집을 하고 거기에 콜레스테롤이 침착하면서 이렇게 동맥 경화가 오는 거죠. 이게 만성 염증이고 이러니까 세포들에게 인슐린이 가나요? 못 가는 거죠. 혈행의 흐름이 원활하지 않으니까 고혈압이 생기게 되고 이제 고지혈증이 오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솔루션이 뭔가요? 해결책. 부족한 영양소 채워주고 독소를 염증을 제거하는 방법. 약 먹이는 거? 진통소염제? 소염제? 아니죠. 해독을 해야죠. 글리코 클린이죠. 약 안 쓰고 먹던 약 다 끊게 하고 건강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기적이란 말 전 쓰고 싶지 않습니다. 이건 당연한 거니까. 네. 자, 신경세포가 나왔죠. 바로 이 뉴로트랜스미터의 수용체 역할, 그 다음에 신경세포 자체가 당 지질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축삭이 당 지질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현대인들은 왜 현대인들이 지금 이렇게 뇌 질환이 점점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런 원인에 바로 당사질의 결함이 있기 때문인 거죠. 과거에는 뇌 좋은 거 오메가3, DHA 이런 관념들이 고정적인 관념이죠. 그것만 있으면 되냐? 아닌 거죠. 바로 당 지질의 형태로 있어야 되기 때문에 당 영양소가 필수인 거죠. 자, 암세포 지금 어떻게 보면 가장 위험한 병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가장 마음이 아프고 가장 환자들이 고통을 받고 가장 문제에 뭐 수술로 장기를 떼어내야 되고 항암을 하고 정말 너무나 비참한 질환이 암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암도 저는 국소질환이라고 보지 않아요. 갑상선 떼어냈다, 위암 절제했다. 위에서 위암이 없어졌다고 해서 그 사람이 완치된 건가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이것은 국소질환이 아니에요. 전신질환인 거죠. 내가 면역이 정상적이라면 이렇게 변형된 세포가 나왔을 때 이것들은 스스로 소멸돼야 되는 것들인데 그것들이 우리 면역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계속 증식을 하는 거거든요. 정상적인 면역 상태가 아니라 저면역 질환인 거죠. 그래서 암 환자들한테 1차적으로 해야 될 것들은 바로 면역을 올려주는 그런 치료가 필요한 거죠. 자, 류마티스 관절염도 평생 약을 먹이죠. 자, 이 당화의 결함, 이뮤노글로빈 G 이것의 당화의 결함이라는 논문들이 수북하게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퇴행성 관절염이나 연골이 닳아서 우리 정말 하지 않아도 될 인공관절 수술들 많이
권유받고 오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미 하고 오신 분도 물론 이제 삶의 질을 건강한 무릎으로 이제 유지시켜주는 치료를 물론 하지만 이제 뭐 수술을 권유받았어요. 이런 분들 연골 재생됩니다. 깜짝 놀래요. 연골이 재생이 돼요? 신경세포도 재생이 되는데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연골은 보시면 얘가 이제 콜라겐이고요. 요것들은 단백 다당체입니다. 바로 당 복합체로 형성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그게 이제 어떤 심한 운동, 너무 심한 운동 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혈액순환이 안 되거나 영양소 공급이 안 되게 되면 이렇게 당사슬이 이렇게 결함이 생기게 되는 거죠. 저 정말 놀라운 일을 경험을 했거든요. 어제 그제인데 이 간경화로 오셨는데 환자분이 대퇴골에 낭종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4월 달에 오셔가지고 간경화 치료를 하셨는데 이번에 또 오셨어요. 다시. 그래서 이번엔 여기를 치료하고 싶다고 오신 거예요. 근데 4월 달에 찍은 사진이 있어요. 그 사진과 이번에 찍은 사진을 비교를 했거든요. 저는 간경화를 치료했거든요. 근데 그 낭종이 변화되어 있는 거예요. 자, 이거를 어떻게 설명하냐면요. 우리가 본 매트릭스를 설명할 수가 있어요. 이분은 병이 오기 전까지 정말 열악한 그런 노동과 어떤 좋지 않은 식습관을 갖고 있었어요. 잘 먹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이제 바이러스 감염이 되면서 이제 간경화까지 된 줄도 모르고 지냈던 건데 그분이 그럼 뭐예요? 간경화는 간대로 진행이 됐지만 우리가 골 빼먹는다고 그러잖아요. 딱 그건 거죠. 낭종이 뭐냐면요. 이렇게 푹 파인 거예요. 골이. 그게 이제 대퇴골에 목에서 그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위험해요. 기존 의학에서는 이제 이 사람은 골절만 되면 이제 인공관절 수술을 해야 되는 그런 사례인 거죠. 이 사람은 벌벌 떨어야 되는 거죠. 그렇지만 저는 그걸 보고서 환자하고 저희가 정말 환호를 질렀어요. 그러니까 본 매트릭스가 채워지는 거예요. 우리가 시멘트를 부을 때 철골 메쉬에다가 철골을 붓잖아요. 우리가 골다공이 있다, 골이 약하다 할 때 칼슘, 마그네슘만 퍼부어서는 절대 안 되는 거죠. 그 메쉬 역할을 해줄 수 있는 당 영양소가 반드시 필요한 거죠. 여러분들 사골 끓여보면 알잖아요. 나중에 끓이다 남는 게 뭐가 남죠? 섬유질이 나오는 거 보셨죠? 그게 뭐예요? 뼈들의 속에 있는 본 매트릭스가 그게 다 분해되어져서 결국은 우리 당 영양소, 식이섬유, 섬유질로 나오는 거거든요. 그 매트릭스를 형성해 주는 게 바로 당 영양소인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난치성 질환들의 해법으로서 글리코클린이 가장 빠르고 속효성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그 원리는 이제 당 영양소와 미생물이 들어가서 우리 인체에서 그 단순당의 먹이가 되는 거거든요. 유산균은. 그럼 그걸 잘게 분해를 해줘서 우리 몸에 그 손상된 당사슬을 복구해주고 첫 번째. 두 번째는 그 발효가 되면서 좋은 부산물들이 생겨요. 단세지방산 같은 것들이 우리 인체에서 혈압을 강화한다, 비만을 해소한다, 식욕을 억제한다, 어떤 자가 면역의 그 염증을 다운시킨다. 그다음에 세로토닌이나 전구물질, 가바물질 이런 뇌 건강한 그런 물질들을 생산을 해내요. 이렇게 중요한 역할을 우리 당 영양소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당 영양소를 섭취를 했을 때 유산균들이 거기서 단세지방산을 만들어서 이것들이 항염증, 어떤 호르몬 항암 역할 이런 것들이 이제 과학적으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단 좋은 음식, 좋은 탄수화물을 먹어야 되죠. 자, 왼쪽이 좋은 탄수화물이죠. 오른쪽은 당 영양소가 거의 없는 음식이죠. 자, 질병에 걸린 사람들은 거의다가 네, 이쪽이 많아요. 근데 제가 놀라운 걸 또 발견했어요. 정말 심한 당뇨 환자인데요. 이 환자는 유기농 야채만 먹는 분이에요. 근데도 당뇨예요. 제가 그걸 보면서 야, 우리 메나테크는 정말 훌륭하다. 왜? 우리는 먹을 수 있는 음식 속에 버섯류나 이런 통곡류나 과일과 야채 이런 씨앗류나 이런 것들에 당 영양소가 있다라고 배웠지만 이미 그분이 유기농으로 재배했다 하더라도 이미 토양은 황폐화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우리가 필요로 하는 영양소를 제대로 설치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나마도 여기 이제 갈락토스나 글루코즈, 포도당을 빼고 나머지 만노스, 퓨코스, 자일로스 이런 등등의 우리 몸에 필수인 영양소들은요. 우리 먹거리에서 쉽게 구할 수 없는 영양소예요. 예를 들어서 자 여기 보시면 우리가 엠브로토스의 그 원료들이 있거든요. 이게 알로에베라, 약용버섯, 자원형, 가티검, 네, 불시프럼, 미역, 아카시아검. 자, 뭐 미역 같은 거는 우리가 흔하게 먹을 수 있는 것들이지만 여기 보면 아라비노 갈락탄, 아라비노스하고 갈락토스의 원료가 되는 것들이거든요. 낙엽송이에요. 우리가 낙엽송 뜯어 먹을 수 있나요? 음식을 통해서는 제대로 공급받을 수 없는 게 바로 우리 인체에 꼭 필요한 당 영양소라는 걸 강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가 의사로서 정말 밥만 잘 먹으면 돼. 양심 있고 얼마나 좋아요. 그죠? 지금은 시대가 그런 시대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 먹거리에서 우리 인체에 필요한 영양소는 이미 다 실종이 되어버렸다. 이게 영양학자들이 다 분석을 해놓은 결과인 겁니다. 자, 그래서 이 96년도 생화교과서에 나오는 그 원리에 입각해서 전 세계 식물을 6천여 개를 다 분석해서 거기에서 원료들을 추출해서 글라이코 믹스라고 하는 당질 공학, 공법이 개발이 된 거죠. 그러면서 이 탄수화물을 복합 물질을 뽑아낼 수 있는 추출할 수 있는 기술력을 누가 갖고 있다? 바로 메나테크가 갖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인체가 지금까지 설명드린 대로 필수 당 영양소가 우리 인체에 꼭 필요하고 이것이 하나라도 결함이 생기면 그것은 치명적인 질환으로 간다라는 거 얼마나 중요한지 그 말씀을 드렸고 근데 이 당 영양소가 왜 메나테크만 해야 돼? 왜 메나테크를 의사가 왜 자꾸 메나테크 해? 여타 회사들은 없습니다. 독보적인 기술력을 갖고 있고 메나테크에서만이 유일하게 이 기술력을 가지고 생산해내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무리 좋은 비타민, 미네랄을 먹어도 이 당 영양소가 없이는 소용이 없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저는 솔직히 뭐 미친 사람이죠. 왜냐하면 기존 표준의학을 뭐 좀 많이 싫어하고 새로운 길을 막 개척해 가고 있으니까. 근데 2016년도에 옥스퍼드 대학 글리코 포럼에서 역시나 당생물학자들도 저와 같은 마음인가 봐요. 왜 우리는 당생물학을 사랑하는가? 이런 주제로 인사를 딱 박사들이 생물학자들을 뭐 저명한 과학자들이 나와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당생물학의 놀라운 면 중에서 단연코 우리가 이 분야를 사랑하는 이유가 있다. 그 이유는 모든 생물 체계와 모든 질병이 바로 당 과학에 있다는 것이다. 이렇게 과학자들이 밝혀내고 있어요. 그래서 핵산에서부터 바로 유전체의 구성 물질이죠. 그래서 유전체 질환이 왜 개선이 되는지 밝혀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세포질과 세포의 분비물까지 당이 관여하지 않는 곳이 없다. 얼마나 가슴 떨리는 내용입니까? 그야말로 유비쿼터스, 언제 어디서나 우리 몸 구석구석에 존재하지 않는 곳이 없고 그것이 기능하지 않는 곳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이 당 영양소가 독보적이고 절대적인 가치가 있다. 그랬기 때문에 자 2003년도에 MIT에서 이 글라이코 믹스를 인류 문화에 영향을 끼칠 신기술의 하나로 선정을 한 것입니다. 자, 그 책임 연구원이 바로 제임스 펄슨이에요. 그래서 이분을 인터뷰를 했어요. 자, 이분이 1리터짜리 당 영양소를 가지고 와서 내가 이거를 나보고 팔으라고 그러면 1,500만 불에 나는 팔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그리고 왜 당질 공학이 중요하냐? 바로 당화가 없으면 생명이 없다. 아, 네네. 타임이 됐나 보죠? 자, 그 다음에 의학적 가능성이 절대적으로 크다. 그리고
자, 그다음 마지막 말이 너무 멋있어요. 저는 자, 이제 우리는 사과의 한 입을 베어 먹었을 뿐이다. 이 당 생물학, 당과학, 당 영양소가 우리 인체에서 얼마나 중요한 일을 하는지 아까 핵산에서부터 세포질, 세포의 분배물까지 관여하지 않는 곳이 없다. 그러니까 연구할 것들이 얼마나 많냐는 거죠. 근데 연구는 연구 분야의 전문가들에게 맡겨주세요.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일단 먹는 거죠. 자, 그래서 2004년도에 이 기술력을 갖고 있는 유일한 회사가 메나테크 회사였고, 그 로버트 머레이 박사가, 저도 이 학자를 만났어요. 정말 노 교수님이시고요. 정말 그 인품이라던 거는요, 정말 그 가까이서 근접하기 어려운 그런 노학자이세요. 근데 이분이 뭐가 교과서 저자세요. 이분이 뭐가 아쉬워서 메나테크 회사의 고문으로 이렇게 2004년도에 포럼에 직접 고문으로 나셔서요. 그리고 교과서에 실었어요. 그것도 이제 얼마나 이게 중요하면 2006년도에 이게 바로 2006년도에 당 영양소가 이미 개발되어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학자로서 이게 쉬운 일 아니라고 저는 생각해요. 얼마나 이 사명감을 가지고 이 한 줄의 이 글의 파급력을 아시는 분이 이렇게 썼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저는 이 혁명적인 발견을 혜택을 본 사람이고요. 과거에는 의사로서 좀 행복하지 않은 의사였고요. 그렇게 보람이 없었다면 지금은 누구보다도 열정적이고 누구보다도 하루하루 기쁨과 보람 속에서 사는 그런 의사로 변신했고요. 정말 메나테크를 만난 것에 제 인생의 터닝 포인트, 큰 변혁을 저한테 가져왔거든요. 그러면 저라는 김경수라는 한 의사 뭐 개인 또는 의사로서의 어떤 그런 삶을 바꿔놨다면 이것은 충분히 우리 인류 문화를 바꿀 그런 위대한 혁명적 발견이다. 그래서 우리가 메나테크를 사랑하는 이유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모두 당영양소 섭취 열심히 하시고 또 열심히 보급하셔서 뭐 다음번에 또 불러주시면 또 다른 차원에서 또 드릴 말씀이 많습니다. 자, 이상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